엔비디아는 지금이 단기 바닥이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흔들릴 수는 있기 때문에 수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되는 플레이 쪽으로 막 하는 건 맞긴 맞겠지만은 한쪽으로 또 수급이 확 쏠린다. 그러면은 또 약간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아이로봇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8% 정도까지 내가 밸류를 주는 거는 시장이 주긴 줍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느냐 내 선택입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챙겨야 될 게 오늘 또 의외로 지금까지 강했던 섹터들을 약간 약화시킬 만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그거는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쪽에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간 약보합권 0.2% 정도 하락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습니다. 이거 그래서 플러스 0.8%. 그러니까 이쪽은 같이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또 요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30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속세 내기 위해서 지분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좀 비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뒀을 때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소각시키게 되면은 다 그만큼이 줄지 않습니까? 이만큼 주식수가 줄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 지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예. 나의 지배력은 여전히 올라가겠다. 이런 쪽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시장의 반응들은 계속 어차피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자금들을 그렇게 쓰는 거를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이걸 투자해야 될 때가 많은데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지. 차라리 M&A를 하든가. M&A는 어디 갔나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R&D 비용 저거 쓸 건데 저기다 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석할지가 아직은 고민입니다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주가의 이건 명분은 그거지 않습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시키겠다. 네.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온 게 일단은 단기적인 호재, 중기적으로는 악재를 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반응들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요즘에 제가 또 플레이하면서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ARM입니다. 네. 이거 주가 계속 신경 쓰면서 보는데 어제는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4.5% 밀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ARM이 올라오면서 잠깐만 이쪽도 온디바이스 AI나 아니면 또 설계, IP 또 거기다가 나오는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을 많이 챙겨봤었는데 이거 조정 나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근데 이게 지금 막 확산되는 기조인데 그동안 바라보고 있던 주가가 딱 밀립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일단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물량을 주르륵 받았다가 돌아올 수가 있거나 아니면 약간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계는 하자. 또 며칠간 신규 상장주 중심이나 또 최근에 뭐 알고 있는 오픈엑스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지난주에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하시자라는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중에 단단하다 그러면 그 다음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암이라고 합시다. No. 그게 편해.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가 오히려 어제는 또 한 1% 가까이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또 그런 거 있죠.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가 돕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지난번까지 뭐 HBM 쪽은 엔비디아 빠지는데 그리고 쭉 밀렸다가 또 ARM 올라오니까 요 안쪽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것들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바뀌었는데 엔비디아가 올라오면서 또 오늘은 HBM이 올라가고 그 전에 또 순환매 보이는 게 빠질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흐름들 보시는데 엔비디아는 지금이 단기 바닥이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흔들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시되 이쪽도 좀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과정들이겠죠. 요거를 보시면서 어차피 내년은 계속 또 플레이가 들어가야 될 섹터긴 한데 단기적으로 좀 오른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쭉쭉 가는 것보다 요즘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좀 수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되는 플레이 쪽으로 막 하는 건 맞긴 맞겠지만은 한쪽으로 또 수급이 확 쏠린다. 그러면은 또 약간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요즘 로봇주가 좋았습니다. 근데 로봇주가 좋은 것보다 그냥 두산 로보틱스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좋았는데 어제 아이로봇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8% 정도까지. 와, 엄청 많이 밀렸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EU에서 또 승인해줬다라고 하는데 EU가 또 제동을 겁니다. EU 집행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로봇 청소기 시장을 또 제한하겠다. 경쟁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약간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이로봇 아마존에 줘놓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딱 나온다.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거의 로봇 청소기에 거의 대명사로 불렸던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유럽이 또 딴지 걸고 있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수하고 인수 뒤에 나왔던 뭐 또 강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또 차익 매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혹시나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매매를 또 꾸준히 이어 오셨는데 시장에서 약간 악재가 나왔다. 시장에서 좀 같이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제동이 걸렸다. 그러면 이것도 주가에는 매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보시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겠죠. 네. 지금 단계라고 하게 되면 플레이를 다 하시는 것보다 아마 비중 좀 줄였다가 다시 흔들림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나 또 이쪽이나 지금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회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나 매수세들이 두 종목 쪽으로 조금씩 들어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작해서 시총이 확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신규 상장주가 그렇게 좀 이제 물량 나올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딱 걸 수 있는 게 개인들이거든요. 개인들이 왜 그러냐면은 잠깐 저거를 여기서부터 집중 매수해서 주가가 끌어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혹시나 다음 코스피 200 정기 변경 특별 변경이죠. 이때 편입되기 시작하게 되면 코스피 200 안으로 그러니까 200 안으로 들어가면서 변화가 나왔을 때 그때 뭐 들어오는 흐름들. 그러면 지금 딱 어떤 흐름이냐면 옛날에는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유 저 들어오자마자 공매도 바로 두드려 맞겠네. 지금 공매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낙 좋은 거죠. 지금 수급 관련된 걸 딱 분석하면서 공매도 안 나올 때인데 그러면 지금 거기까지 집어넣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패시브 자금 나올 때 우리는 거기다 던지고 나오겠다. 이런 대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의 대형주 쪽에서는 플레이를 못 하겠고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약간 중소형 쪽 아니면 신규 상장주인데 모멘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들. 아 멋지네요. 네, 이런 게 기관 글쎄. 외국인을. 근데 이게 지금 돈 버는 쪽은 멋진데 네. 결국은 그 마지막 차를 타는 폭탄 돌리기 아니냐. 그 그것 마지막에 펑 터지는 그게 우리 이제까지에는 전부 개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지난 찐시황 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네. 사는 게 그냥 뭐라 하셨습니까? 내게 아니다 생각하면. 네. 마음이 편한데 예. 근데 사람이 심리가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막 이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다음날 또 오르네 네. 또 무시해 근데 또 오르네 그럼 그 다음에가 이 손가락이 그러실까봐 움직이거든요. 제가 예. 수없이 반복한 얘기가 이게 내게 아니고 또 거기다가 나는 저런 거 트레이딩 못해 절대 저 자리에 못 사겠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세요. 그리고 물론 다른 쪽 안 가죠. 안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어떤 잘못해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좀 안정적인 쪽의 종목들 매매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은 물론 또 이런 것도 뭐 아이로봇 무시 그냥 또 쫙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이렇게 대응한다고 그래서 그걸 또 따라가겠느냐 신규로 또 따라가겠느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아이로봇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 로봇주 지금 기대감들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막 슈팅 나오고 하긴 하는데 네.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021년도에 이 아이로봇도 이게 세계 그 대명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로봇에. 네. 2021년도에 197불 고점 찍고 지금 주가가 34불이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쭉 기대감으로 컸다가 결국은 그냥 실적 따라서 하락하는 거니까 적자 기업. 네. 로봇주도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로봇주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대부분 바라보는 환학이나 하모닉 드라이브 이런 실적 나오는 회사들을 이걸 성장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PR이 과거에는 무지 비쌌다가 지금 주가 쭉 내려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실적은 나오는데? 라고 하는데 그 실적이 성장 속도가 예전만큼의 흐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반영하는 게 예전에는 뭐 실적 나올 때까지는 뭐 PR 100배까지 갔다가 지금은 실적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성장주가 아니잖아. 그래서 쭉 밀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실적 나오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거기까지 밀려 있다. 그러니까 되게 편안해요. 이쪽 종목들은. 근데 국내 회사들은 성장 밸류를 막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거 만약에 또 이걸 만약에 실적이 확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또 이제 바뀌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장주 밸류에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안정 밸류 쪽으로 바뀐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의외로 또 못 갑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또 특수한 상황들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어떤 신규 상장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거는 꼭 염두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밸류를 주는 거는 시장이 주긴 줍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느냐. 그건 내 선택입니다. 내가 거기까지 나도 이거 맞다고 생각해. 플레이하는 거 맞죠. 근데 시장이 급변한다 그러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딱 그 관찰자적 그 입장으로 보면은 네. 오케이. 결국은 실적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지금 오르는 거는 사람들의 그 기대 심리에 의한 일시적인 수급의 몰림. 네. 그냥 이걸로 이해하면은 언제 내가 그러니까 관심이 줄어들 때 일단 그냥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 나보고 단기 매매하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예. 아니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방금 샀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단기 매매가 아니라 유연한 대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그 나스닥의 그 아이로봇 차트 네. 한번 일봉 월봉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로봇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 테슬라가 그래도 한 0.27% 올랐습니다. 이게 조만간 사이버 트럭 나온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사이버 트럭보다 더 중요한 게 테슬라의 FSD 이거 V12.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버전의 그들이 얘기하는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나올 때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하냐면 시스템을 또 대규모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온에어로 업데이트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기대감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자율주행 관련주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확 키우는데 자율주행을 볼 때 그건 있습니다. 자율주행 할 때 보면 데이터를 받잖아요. 데이터를 받는데 1시간 동안 운행하게 되면 쌓이는 데이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대표님 노트북 이게 몇 기가 256기가 정도 되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 메모리가 네. 네. 1시간 운행하게 되면 4,000기가가 쌓입니다. 와. 1시간에. 이게 영화가 거의 한 8,000편? 뭐 9,000편 될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한 2기가 잡게 되면은 네. 그게 쌓입니다. 이거 처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 4,000기가 정도까지 담은 데이터를 내가 AI가 이 안에서도 옴디바이스 AI가 달리겠죠. 달리는데 네. 그거를 데이터를 쌓아갖고 처리하고 이거는 필요한 데이터 그러면 위로 보내야 됩니다. 슈퍼컴퓨터 도조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고 아닌 거 정리하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또 만약에 돌발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 온디바이스 AI가 딱 제동을 딱 걸어야 되겠죠. 이런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데 얼마큼 많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 제가 기대감은 무지 높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가장 높은 테슬라마저도 이런 높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완벽하게 대응하게 되냐? 이거는 일단 기술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감이 좀 큰 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 온디바이스 AI도 솔직히 잘 따져보게 되면 아직 좀 초기 버전 아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벽돌폰 여보세요 이거 받았던 그 시절이거든요 지금이. 근데 너무 앞서가는 건 있어요 시장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4,000기가 그러면 운행 한 3시간 하게 되면 이거 처리 어떻게 할 텐데요? 그럼 거의 차 시스템 다운됩니다. 이 정도로 처리 못하게 되면. 이 상황이
네. 예전에 그 저 뭐죠? 인터넷으로 그 뭐지 우리 3G 뭐 네. 이때 나왔던 이야기. 그때 압축 기술, 그렇죠. 영상 압축 기술에 대한 이슈가 그때 불거졌었는데 네. 비슷한 게 또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압축 기술도 물론이겠지만 압축된다고 하더라도 이 놀라운 그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결국엔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 다 저장 장치 그리고 그냥 메모리 장치 쪽이 모두 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건 안 봐요 시장이. 그냥 자율주행만 보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거죠. 네, 자율주행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응이 사이버 트럭 잘 나왔어. 우와. V12 이거 괜찮대. 우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 좋게 되면은 자율주행 갑니다. 가는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어떤 이제 기술이 완벽돼서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자율주행 탈 수 있어가 아닙니다. 네. 준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해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들이 보강돼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기술을 먼저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꿈을 확 틔우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하시고 저라면은 차라리 그냥 현대오토에버 이게 그나마 한국에서는 그렇지. 가장 맞는 종목이다. 자율주행으로 맞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뭐 나오는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하게 되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지 않나. 실적은 안 나옵니다. 어차피 같은 꿈의 기울기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되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죠.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